자, 오늘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수열입니다. 수열. 이제 수열 시작하는데 수열이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들에 비해,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수열이 좀 안 돼 있다, 그럼 오늘부터 열심히 들으셔도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전제적인 물론 이제 다른 거 여러 가지, 그 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수학적인 개념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는 크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그 상식적인 선에서 출발하셔도 괜찮은 부분이 뭐라고 수열 단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됐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고2 때도 했고 겨울 보충 때도 쌤이 개념을 한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좀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잘 안 돼 있다는 아이들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어주시고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혹시 내가 놓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면서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나? 시작합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자, 수열이 뭐죠, 수열? 수열이 뭐예요, 수열? 수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또다시 돌아온 영어 시간. 네, 수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새 까먹었어요? 뭐라고? 시퀀스. 혹은 뭐라고 한다고? 프로그레션. 시퀀스가 무슨 뜻이에요? 응? 과정. 무슨 과정, 뭐 차례, 순서, 아니면 뭔가 쭉 나열되는 무언가, 그걸 시퀀스라고 합니다. 프로그레션은 뭐야? 진행되는 거. 맞죠? 사실 우리나라 말로 참 뭐라고 하기 힘들죠. 근데 어쨌든 수열이란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그 수열. 그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수열을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수의? 뭐라고 보면 돼? 나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따온 게 뭐야? 수열이다. 그지? 수를 쭉 나열한 게 수열입니다. 근데 아무 수나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할까?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봅시다.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어보세요. 3, 1, 4, 1, 5, 여기 네모. 뭐가 들어갈까요? 몰라요. 뭐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규칙성에 따라서 한번 해봐. 누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3, 1, 4, 1, 5?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저번에 이런 예를 하나 들었죠. 또 하나는 누구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9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9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 때문에 그래? 3.141592로 가서 9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맞나요? 맞나?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규칙성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잖아. 그죠? 혹은 이런 거 어때요? 볼래? 1, 2, 3, 4.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맞춰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걸 맞춰봐. 얼마일까? 3? 자, 본인 생각은 왜 3이라고 생각해요? 1, 2, 3, 3, 3. 1, 2, 3, 4, 3, 2, 1로 가는 수열로 그런 규칙성을 생각했고. 좋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규칙은 아니야. 5. 내가 생각한 규칙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규칙은 뭔지 알아요? 29입니다. 왜일까? AN을 이렇게 두면 돼요. 일집어넣으면 1이죠. 2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고 2죠. 3집으면 다 날아가고 3이죠. 4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고 4죠. 근데 5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플러스 뭐야? 5가 되지. A5는. 맞나요? 근데 여기 얼마입니까? 2, 3은 6, 4, 24 더하기 5니까 얼마야? 29가 맞지, 그지? 만약에 나는 AN을 저렇게 생각했다면은 저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맞나요? 근데 생각해봐. 이런 식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식의 규칙들은 모든 항을 다 나열하지 않는 한 갑자기 4개만 적어놓고 5개만 적어놓고 그 다음 거 적으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예측 못하겠죠. 금방처럼 지금 의견이 다 분분하잖아. 맞죠? 이런 것처럼 무조건 규칙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는 시험으로 나올 수가 힘들겠죠. 뭐냐면 누구나 공감하는 그 규칙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가져야 그것이 시험 문제로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네모칸 채우는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죠. 네모칸 채우는 문제는 시험에 문제 나오지 않고 항상 어떻게 나와요? AN이 얼마다 하는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규칙성을 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뭐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귀납적으로 정의해서 주든지 어쨌든 명확한 AN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자, 그래서 여기서 수의 나열이라고 했는데 무슨 수의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의 나열인데 금방 이거와 이것도 당연히 규칙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구나 애매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절대로 안 나올 거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 규칙을 찾는 것이 이 수열의 핵심이고요. 그럼 여기서 규칙은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규칙을 가져야 될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이 규칙은 딱 2가지가 있죠. 어떤 규칙 2가지를 배웁니까? 그래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을 배워요? 그렇죠.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 요 2개 말고는 우리가 배우는 게 없어요. 됐나?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규칙을 가지는 규칙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요 2개밖에 배우지 않는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게 되면은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수열들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로 우리가 예전에 봤던 수열은 절대 안 나올 거야. 이해돼요? 등차 등비는 당연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하면 오히려 문제는 나아요. 우리가 이미 결과들을 알고 있는 수열들이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고?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식으로 정의한 수열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수열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수열을 발견할 것인가를 좀 봐줘야 된다는 거죠. 됐나? 자, 그러면 만약에 1, 3, 5, 7, 9, 11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이걸 수를 쭉 나열하니까 수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있는 요 수열을 요거를 각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 그럽니다. 항. 일단 용어부터 좀 정리할게요. 수를 쭉 나열했을 때 그때 각각의 숫자들을 뭐라고 한다고? 항. 따라해볼래 뭐라고? 항이라고 하고 그럼 첫 번째 있는 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초항 혹은 뭐야? 첫째 항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있는 항을 우리 뭐라 부를까? 대답 좀 해줄래?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겁니까? 대답 좀 해줄래? 선생님 목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있는 항을 우리는 뭐라 불러? 첫째 항. 두 번째 있는 항을 둘째 항.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A하고 첨자를 이렇게 붙인다고요.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A에다가 2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항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을까? A 3이라고 표 수 있고 쭉쭉쭉 가가지고 만약에 n번째 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AN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특히 이 n번째 항을 우리는 따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n에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숫자만 대입만 하게 되면 우리가 몇 번째 항이든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일반화 시킨 거잖아.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수를 다 적기가 귀찮잖아요. 맞죠? 귀찮아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은 우리가 집합규에서 중괄호 있죠. 그죠? 요거를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일반항을 요렇게 집어넣으면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수열 전부 다 쫙 다 나열한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적 기호로 보면 무슨 말이야? 집합 안에 원소가 싹 다 뭐라는 거예요? 이 수열을 나타내는 항들을 싹 다 모아놓은 집합이란 얘기잖아. 그 말 자체가 뭐야? 수를 쭉 나열한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전부 다 뭐라고 나냐면 봐봐. 유제 1번부터 보세요. 71페이지 1번 보면 등차 수열 AN인데 이런 표시 적었잖아요. 중괄호 적어가지고.
이런 표현적인 의미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게 어려운 문제 가게 되면은 이게 무슨 용어를 제대로 모르면 나중에 정말 어이없는 실수도 나중에 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약속한 용어들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등비수열 혹은 등차수열, 수열을 나타낼 때에 이렇게 중괄호에서 AN 하면 요거는 수를 쭉 나는 거 전부 다를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표시한 건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나?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것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블라블라 해서 A의 N까지 싹 다 더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다? SN이라고 하기로 했고 이 S는 어디서 왔겠어요? 당연히. 썸에서 왔겠죠. 그래서 이거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할겠지만 여기서부터 여러분 당연히 생각해봐. S에 만약에 S의 20 빼기 S의 19는 뭐겠어요? A20이겠죠. 맞나요? 당연하죠. 1항부터 20항까지 싹 다 더한 거였어요. 1항부터 19항까지 싹 다 더한 거 빼버리면은 20항만 남잖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럼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야. S의 N에서 당연히 S의 N보다 그 전까지 항까지를 빼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AN이 나오겠지. 맞나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미리 여기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예요? N이 2항부터 이상이라는 얘기는 왜 그래? 2를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나와요? 첨자가 0. 1 집어넣으면은 0이 되는 0번째 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열에서는 0번째 항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수를 세는 거잖아. 그지? 세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요 n에 들어가는 숫자는 무슨 수여야 되는 거예요? 자연수여야 되는 거지. 맞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얘기를 잠깐 할게요. 봐봐. 여기서 쌤 저번에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기다 적을게. 자,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물론 나중에 좀 해야 되긴 하지만 수열 문제를 풀 때 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좀 풀으면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방식이 뭐였어요? 수열 문제를 풀 때. 벌써 다 까먹었습니까? 우린 지금 처음 수열, 물론 지금 설명하는 거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용어부터 설명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2번 이상은 들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부터 설명하지만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수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수능에서 수열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풀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 방식은 뭐? 그렇죠. 그게 뭐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뭐야? 귀납적 추론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는 발견적 추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씩 봐가지고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죠. 맞나요? 여기서는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 응?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어허. 이것도 기억 안 나면서 지금.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나 지금 목이 진짜 아프거든요. 네. 아프더라도 오늘 강의는 진짜 내가 목이 나가더라도 해야겠어. 네. 애들 수열 어렵다 하는데 지금 얘기 들은 것 중에 어려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죠?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이거 왜 몰라? 이걸 몇 번이야? 내가 정말 내 생각만 해도 10번 이상은 얘기했는데 이거는. 수열을 기납적 추론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랑 또 하나 어떻게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 함수로 바라봐야 되는, 함수의 관점으로 보는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등차 수열이 결국은 나중에는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나지죠. 그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형태로 나타나지고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형태로 나타나지지.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해결 안 될 경우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에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에 1차 함수와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알겠지? 지금 요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만약에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AN이 지금 뭡니까? AN 보니까 EN-1이지? 네. 맞죠? 이걸 내가 함수로 봐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FN이라고 이름만 바꿀게. FN이라고 바꾸면 얘 뭐라고 할 수 있어? 또 2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n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입력값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나오는 출력값이 수가 되는 거야. 수열의 항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걸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fx라고 바꿔볼게. fx는 그럼 2x 마이너스 1이 되지? 그 무슨 함수야 이거는? 1차 함수지? 맞나요? 1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니까 여기 가고 기울기가 2니까 여기 가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1일 때에 1이고 그죠? 2일 때 얼마입니까? 또 3이고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 그럼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건 함수고 이건 수열입니다. 수열을 이렇게 봐도 된다 그랬어요. 이건 함수고 이거는 수열이야.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모양 다 똑같은데. 뭐가? 에? 정의요. 그래서 잘 봐. 함수는 물론 그 정의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 정의역은 보통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됩니다. 여기 정의역이 요게 치역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수열도 동일하게 함수로 봐도 된다고요. 다만 뭐가 제한되는 거야? 정의역이 제한되는 겁니다.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가능해? 자연수. 알겠죠? 입력값이 자연수고 나오는 게 동일하게 실수여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만 다른 거야? 수열에서는 똑같이 함수로 봐도 되는데 뭐만 바뀌면 되는 거야? 정의역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정의역만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수열을 정의할 때에 우리 아까는 뭐라고 하냐면 규칙성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도 해석도 가능해. 수열 그러면 뭐라고 해도 된다고요? 정의역이 자연수. 그럼요. 정의역이 무슨 수인? 자연수인 뭐라고 하면 돼? 함수라고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 나타났을 때에 귀납적 추론으로 좀 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함수로 해석했을 때에 해석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열은 그냥 함수기 때문이에요. 다만 정의역만 자연수로 바꾸면 전부 다 수열이 돼.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수열 뭐 할까요? 함수 뭐 할까요? fx 뭐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해볼까? 2의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뭐 5 이런 거 해볼까요? 이거 수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수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수열로 만들면 어떻게 돼? 그냥 x를 정의역을 뭘로 바꾸면 돼요? 자연수로만 바꾸면 돼. 그럼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야. a에는 뭐야? 2의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 하면 이것도 수열이에요. 우리가 배우지는 않는 수열이지만 또 수열이라고.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사실은 함수를 나타내는 점이지만 이걸 수열로 봤을 때는 어느 점들만 딱 해당되는 거야. 이 점, 이 점, 이 점. 끊어져 있는 이산적인 값들만 수열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함수하고 수열로 보면은 어느 게 더 범위가 커요? 함수가 더 크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하고 수열을 굳이 얘기하라 그러면 어떤 얘기란 말이에요? 함수가 여기 있으면 함수 중에서도 어떤 게? 정의역이 자연수인 아주 특별한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포함관계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혹시 어려운 문제 풀 때 쌤이 함수로 해석할 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수열을 여러분 두 가지로 좀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요 두 가지로 해석하라 그랬는데 수열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일단은 수열이니까 뭐? 규칙성을 가져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정의역인 자연수인 함수. 자, 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다시. 자, 대답을 여러분 말로 하셔야 됩니다. 자, 수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 첫 번째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대답 좀 해줄래? 입을 열어서. 이거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관점이고. 자, 첫 번째 뭐? 규칙성을 가지는 수의 나열. 그러니까 당연히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규칙은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배울 겁니다.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정의할 수 있다고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차수열, 등비수열 나올 등차수열에서 특히 등차수열 합이 나오고 뭐 절대값이 나오고 합의 최소값, 최대값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올 때에 사실은 식으로 적는 것보다는 함수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한번 그걸 한번 볼게요. 알겠죠? 이 두 가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열 문제를 풀 때는 특히 수능에서 나오는 수열 문제는 특히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그 규칙성을 발견하는 귀납적 추론으로 푸는 방식. 또 하나는 어떤 방식? 함수로 보는 방식. 아시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